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12월 4일 테마 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입니다. 마감 시황을 해야 되는데요. 너무 피곤해서 오늘도 많은 고민을 했네요. 영상을 찍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피곤해가지고, 참 게을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장 종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몸살 나가지고 늦잠을 잤습니다. 눈 떠보니 11시네요. 11시였고 오늘도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다가 좀 산책 좀 하다가 집에 와서 또 약 먹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고 오늘은 뭐 종가 베팅도 못하고 그냥 가진 종목 보유한 종목만 그냥 한번 차트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또 방송하기 전에 또 오늘도 한 100개 종목 넘게 좀 보는 그런 시간을 또 저 혼자 가졌는데요. 지금 시장은 STU증권 그쪽과 코인 그쪽 이런 쪽이 더 지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에코프로 BM이 43조인가요? 삼성 SDI인가에 수주를 받았다. 그런 뉴스도 있고, 삼성은 그 수주 받은 그거를 다시, 이거 제품화 해가지고, 제품화 한 다음에 그걸 한 130조 분량 정도 판다라고, 이런, 그냥, 그런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좀 그런 기사를 다루는 전문 그런 쪽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 종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같은 경우는 0.40 약보합권 상승 마감하였고요. 코스닥 종합은 0.15% 거의 보합권이네요. 보합권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였나요?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같은 경우는 개인만 양 매수하고 나머지는 다 양 매도를 하는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개인이 매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매수, 정반대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네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대금이 돌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대금이 돌고 있지 않습니다.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다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일단 또 50조 가까이 쌓일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다시 상승 기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시 주식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점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17조인데 소폭 하락해서 17조 정도 초반을 유지하고 있네요. 이게 또 다시 내려갈지 반대 매매가 나갈지 이것도 한번 또 지켜볼 하나의 이슈 같은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다시 넘었네요. 그 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는 74달러. 금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네요. 2,089달러를 지금 찍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제가 보유한 종목 엘컴텍이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약 수익 4% 정도 수익을 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컨디션도 안 좋고, 지금 매매하기 좀 힘든 그런 지금, 정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우울증도 있고 해가지고요. 일단 약을 조금씩 먹고 있는데, 좀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좀 도진 것 같고, 공황장애도 살짝 있는데, 그게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게 몸도 피곤하고, 이게 정신적으로도 피로가 오면은 한 번씩 이게 욱 올라오는데, 이게, 좀 조정을 하려면은 좀 많이 내려놔야, 그러려니 해야, 이게 내려놓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일단은 코스피 차트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박스권 돌파를 시도해보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지지는 계속 받고 있는데 일단은 그닥 힘이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힘이 강해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외인들이 좀 더 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일단 하방 추세에서 상방 추세로 이렇게 변해가는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이런 뾰족한 모습을 보고 있죠. 추세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뾰족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턴 중에 이런 패턴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패턴이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좋지만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차트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지수와 거의 연동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면요.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 뭐 고점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뭐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패턴 상승이 이런 추세로 큰 추세이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 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입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비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일단 추세는 이런 패턴이죠. 이런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이 아니고요.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더 두고 보셔야 합니다.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확률이 거의 5대5이기 때문에 추세에서 패턴이 좋은 게 이런 패턴이죠. 이런 패턴. 삼각 수렴의 추세 하방이 끝나는 자리, 지지받는 자리에서 올라가는 자리, 이런 자리가 좋은데 여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유지해 주려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테마 동향 및 특징주입니다. STO, NFT 증권입니다. 뭐 일단 이게 이슈가 돼서 제가 저번에도 서울 옥션보단 K 옥션이 좋아 보인다. 그리고 한국 정보 인증도 일단 포함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오늘 올라가네요. 김장 때문에 좀 놓친 게 많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매매를 했어야 하는데 금요일 날도 너무 힘들었고요. 김장 한 번만 하면은 저는 와이프랑 둘이서 한 40폭이 좀 넘게 둘이 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거의 둘이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한 번 하고 나면은 이게 날이 갈수록 이게 나이가 들수록 너무 힘드네요. 옛날 분들, 옛날 정말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요새 더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원입니다. 발대군임 지수 3000선 돌파 소식 등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회원 관련해서 한번 보자고 해가지고 이것도 소개시켜 드린 건데요. 대장은 제가 차트는 흥하해운이 제일 좋아 보인다. 하지만 먼저 대한해운이 출발했다가 대한해운을 꺾고 흥하해운이 어마어마한 대한해운에 비해 좀 많은 상승폭을 보여주었죠. 역시 차트 매매라는 거는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놈이 더 갈 건지 그런 거를 보기 때문에 HMN 같은 경우는 인수 과정이 좀 뭐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뭐 그닥 힘이 없습니다.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SD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는 대주주 물량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가기가 한번 출발하면 갈 수도 있겠지만 한번 움직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게 움직이면 다음 움직이는 테마가 또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꾸준히 들으신 분 같은 경우는 알고 있을 거니까요.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상화폐입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4만 달러 돌파 소식이라는데 이게 현물 ETF 승인 그런 기대감 때문에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가봐야 할 것 같고요. 이 같은 소식에 우리 기술 투자 저는 위메이드 좋게 본다고 했고요.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옛날 저희 같이 검색기 봤을 때 대성창투가 걸렸었습니다. 혹시 계속 제가 종목 소개해 주시고 소개해 드리고 차트 분석을 계속 해드렸는데 그때 혹시 대성창투 기억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좀 아실 것 같네요. 일단은 아직도 저는 여기서 본다면 뭐 위메이드나 뭐 컴투스 같은 경우가 좀 좋아 보일 수도 있고요. 뭐 네오 위주는 보다 일단 위메이드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 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어디 두나무 쪽에 투자를 했었던가요? 그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기술투자도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요소수 비료입니다. 중산업용 요소 통관 보류 소식의 상승이랍니다. 남해학 같은 경우도 매매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제가 8,000원대 매수를 해서 좀 일찍 던진 것 같아요. 뭐 9,000원대 던진 것 같은데 아깝죠. 이게 좀 그때는 공부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2차전지입니다. 미중 배터리 부품 규제 내달 시행 및 에코프로비엠의 43조 원대 양극재 공급 계약이라고 합니다. 기간을 보시면 거의 4년입니다. 43.86조 나누기 4 하시면은 연간 10조 원 정도네요. 일단 이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에코프로비엠 고려아연 좋죠.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자회사가 2차전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게임 모바일입니다. 내년 게임 산업 회복 기대감 등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게임 산업 회복 기대감도 있겠지만
이런 게임 모바일 같은 경우는 우리 어디죠? STO 증권이나 이런 NFT 이런 것 쪽으로 같이 엮일 수가 있습니다. 엮여 왔기도 하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뭐 특징주죠. 그런 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두 개가 테마가 같이 엮여 있는 거 그런 거를 골랐으면 합니다. 보안주입니다. 북해킹 조직 1테라 불량 한 방산 기술 탈취 소식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참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본 주식 같은 경우는 한 번씩은 역으로 생각하셔야 어떻게 보면 좋을 수가 있습니다. 북이 해킹을 한 게 나쁘죠. 당연히 나쁘죠. 다만 북 해킹을 막지 못한 지금 현 정부는 어떨까요? 이거를 못 막는다는 게 안타깝죠. 그만큼 이쪽에 좀 더 힘을 써서 보안을 유지를 잘해야 되는데 북한의 소행이다 라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본인의 일단 본인이 잘못한 거는 인정해야죠. 북 해킹 조직에 해서 지금 현 정부가 이걸 막지 못했다라는 거는 무능한 거죠. 솔직히 무능한 겁니다. 어떤 정부든 이걸 못 막으면은 무능한 겁니다. 예, 뭐 여야 뭐 아니면은 뭐 좌우 뭐 진보 보수 다 필요 없이 일단 이렇게 뭐 부풍 그런 얘기하면서 뭐 점점 뭐 이게 안 좋아지는데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 정치적 성향을 얘기하는 것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 많이 죽습니다. 뭐 이게 뭐 북한을 뭐 타도해야 된다 이런 소리보다 전쟁은 안 나는 게 제일입니다. 전쟁 나면은 이 나라고 저 나라고 다 죽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갈 데가 없습니다. 뭐 그런 거 점에서 보면은 이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예,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 그쪽으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STO 증권 같은 거 거래 쪽을 우리 증권사들이 만약에 맡게 된다면은 한국정보인증이 거기에 좀 포함이 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약업체 코로나19입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소아 환자 급증 소식 등의 일부 관련주 상승이라고 하네요. 일단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갔었죠. 일단은 뭐 테마 동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북한 뭐 보안주 여기에 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혹시 뭐 정치적 성향이나 뭐 이런 판단, 뉴스에 대한 판단이 들리신 분이 있다면 그 점은 그냥 양해하시고 그냥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상한가 및 급등주 보시면은 테마 동향을 봤으니까요. 테마 동향에 맞는 주식, 어떤 주식이 오늘 상승을 주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텔레필드 최대 주주 변경 수반 주식 양도라고 하네요. 일단 뭐 이쪽은 개별주겠네요. 갤럭시 ISM입니다. STO, NFT 일단 그쪽이고 K옥션이죠. K옥션 같은 경우도 뭐 올라가는데 좋아 보입니다. 일단 뭐 올라가 주면은 뭐 언젠가 내려오겠죠. 수젠텍입니다. 마이코 플라스마 폐렴 코로나 관련주로 다 엮여 있는 것들이 지금 폐렴 쪽으로 같이 엮여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기술투자, 뭐 토큰형증권, 하나투자, 뭐 두나무 일단 뭐 투자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같고요. STX 그린로지스는 뭐 발틱 운임지수, 핑거, STO 증권, 국제약품, 폐렴, 다날, NFT, 가상화폐. 다날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SLS 바이오, mRNA 백신 이거는 뭐 폐렴 관련주겠죠. 이것도 솔브레인 홀딩스 미 중 배터리 규제 내달 시행 및 에코프림 사실 양극재 뭐 일단 양극재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IT센 STO로 분류됐네요. 이거 다 정리를 하시는 버릇을 들이셔야 합니다. 저도 정리해야 되는데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영상 찍은 다음에 그냥 쉬고 싶네요. 아톤입니다. 보안주, STO, NFT, 테마 상승 이라고 하니까 보안주니까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지트입니다. 비트코인 4만 달러 돌파 소식 등의 상승이라고 하네요. 티사이언, 디픽, 비트코인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 SKI 테크놀로지는 뭐 이게 방막 관련제로 알고 있는데 동박 관련제죠. 그러고 알고 있는데 일단 뭐 많이 내려왔습니다. SKI 테크놀로지도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위메이드 NFT 가상화폐 일단 뭐 게임으로도 엮이고 뭐 NFT 가상화폐로도 엮이고 코인으로 엮이니까요. FSN 같은 경우도 같습니다. 일단 네오이즈 홀딩스, 그다음에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발티그님 지수, 덕산테코피아는 뭐 에코프로비엠 뭐 관련주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서울옥션이 대장주처럼 가려다가 K옥션한테 뒤집혔죠. 예, 역시 K옥션이 더 좋아 보입니다. 비유테크놀로지, STO, 포스코 퓨처엠, 일단 뭐 에코프로비엠, 한빛소프트, 내년 게임산업, 진매트릭스, 페렴 관련주, 블레이드 ENT, STO라고 합니다. 일단 근데 재무는 항상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새 이름을 바꾼 회사가 너무 많아요. 그런 거 확인하시고요. 엔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인데 일단 엔캠입니다. 엔캠 한국정보인증 이건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키움증권 STO 거래소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다. 일단 뭐 자회 키움증권인가 영풍 쪽인가요? 거기 자회사가 한국정보인증이기 때문에 이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상한가 및 급등주 한번 다 같이 보시고 어떤 테마가 움직였고 그 테마에 어떤 종목이 올라갔는지 확인하셨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또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가 관심 종목, 검색기에 걸린 종목 한번 같이 빠르게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뭐 1차분 상승과 다시 2차분 추세 상승이 더 각도가 좋은데요. 어느 정도 좀 내려와 줘야 이거는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매물대가 위에가 상당합니다. 매물대 이거 어마어마하죠. 이걸 한 방에 뚫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려와서 어느 정도 지지 자리를 잡아주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하나투자증권입니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오늘 2,600만 주가 터져주었습니다. 일단 뭐 여기도 크게 보시면 매물대가 위에 상당히 존재하죠. 이 자리가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내려와 준다면은 뭐 일단 이 자리죠. 이 자리 정도나 아니면은 뭐 여기 아니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데 어느 자리에서 일단 지지를 받는가를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다날입니다. 뭐 다 STO 관련주죠. 뭐 코인 관련주. 다날 같은 경우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여기까지 가시면 오늘 마이너스 76%까지 내려온 상태죠. 고점 대비 마이너스 76%. 여기에 물리신 분들은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시겠네요. 일단 여기도 보시면은요.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이 중간 라인에서 했어도 이렇게 해도 이게 보통 몇 프로냐면은 322%네요. 이 322%가 올라갔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릴 것 같네요. 뭐 바로 여기까지 가야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지켜보는 그런 관점 매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여기 내려와 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여기 자리죠. 일단은 보시면은 3,800원이 깨지면은 다시 이탈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톤입니다. 이게 보안 관련주로 알고 있습니다. 에스트증권 뭐 보안 관련주 뭐 그러니까 한번 또 보시면은 일단 추세는 돌렸죠. 하방 추세는 돌려주었습니다. 강한 양봉이 좀 서주었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바로 갈 수도 있겠죠. 다만 옆으로 가는지 위로 쳐주는지 아래로 가는지 제가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죠. 초반 영상 때는 이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걸 또 한번 지켜보시는 관점 가져보시고요. 다음은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예, 자리가 좋네요. 일단은 뭐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자리고 내려와 주면 감사할 것 같네요. 뭐 일단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준다면은 여기까지 내려올지도 모르겠네요. 안 내려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내려올지도 모르겠다는 게 안 내려올 가능성도 되게 농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엔캠입니다. 뭐 에코프로비엠 관련주이기도 하죠. 일단 뭐 오늘 에코프로비엠 대장주가 움직이니까 2차전지 뭐 양극재 관련주도 같이 움직였는데요. 차트는 참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SK증권입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가 움직이는 이유가요.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은 STO 증권 같은 경우가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은 그걸 거래소에서 아마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농후합니다. 그래서
증권 관련 이런 회사들이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요.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심태홀딩스입니다. 뭐 반도체 관련주죠. 일단 움직였네요. 예, 여기서 어느 정도 바로는 못 가고 여기서 또 이렇게 갖다 지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인가요? 이게 두나무 관련주네요. 일단 두나무 관련주라서 탄력을 약간 받는 것 같은데 의외로 248만 주밖에 안 터져 주었습니다. 이렇게 내려와 주면은 그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부국철강이었죠. 부국철강 같은 경우는 제가 이날이죠. 11월 30일 날을 차트가 아주 좋다. 잘하면 내일 바로 갈 수도 있겠다 했는데 뭐 외인 기관, 금융, 그다음에 뭐 투자 이쪽에서 다 던졌죠. 금요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려왔었는데 이날 제가 밤중에 한번 핸드폰으로만 확인을 했는데 이날 샀어야 된다라고 되게 크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못 샀습니다. 밤중에 보니까 밑으로 빠져 있어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웠네요. 이게 보시면 오늘 고가가 8%짜리인데 뭐 이게 한 3일 이틀 만에 8% 3일 정도 나요. 금, 토, 일, 월 한 오늘까지 포함한다면은 주일까지 포함하면 4일이네요. 4일 정도에 대략 한 7%, 고점이 8.67%니까요. 한 대략 7%를 먹었다고 가정하면 4일에 7%면 대단한 겁니다. 은행이자가 1년에 3%에서 4%, 뭐 일단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뭐 높게 주면 5%까지 주는 데도 있지만 그 1년입니다. 다음은 오상자이엘입니다. 오상자이엘 같은 경우도 이게 보안 관련주로도 알고 있게 하는데 뭐 일단 뭐 고급 과일 포장재도 하고요. 뭐 SI 전문 인력 확보, 시스템 보안 솔루션, 뭐 렌탈, 정보통신 공업이라고 하는데 오상자일 같은 경우도 제가 좀 한번 매매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한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오상자일 TS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인베스트먼트 투자회사죠. 과연 이게 갑자기 이러다가 뭐 어디죠? 두나무에 투자했다, 어디에 투자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린다면 크게 한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두나무 관련주죠. 이런 것도 지금 움직이니까요. TS 인베스트먼트 이거는 크래프톤 구주 1만 주를 매입했다라는 그런 옛날에 테마가 살아 있었습니다. 영상을 찍다 보니 벌써 8시 40분입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서 방송을 좀 이렇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운 빠진 목소리로 해서 일단은 죄송합니다. 좀 몸 좀 추스리면은 바로바로 또 좋은 종목 있으면은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모든 관점은 본인 입장에서 기준을 정하시고 보셔야 합니다. 어느 자리가 나에게 특화된 자리인지 어떤 자리에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항상 반복되고 항상 눈에 이게 익숙해져야 그런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꼭 확인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구독자가 언젠가 10,000명이라도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뭐 500명도 안 되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12월 4일 테마동 영미 특징주 마감 시황 오늘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2월입니다. 벌써 12월이고 올해 뭐 타종 개종이었나요? 1월 1일에 종친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말일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또 금방일 것 같네요. 12월 잘 정리하시고 또 올해도 잘 지금부터 천천히 마무리 정리 잘 하시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